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지의 리더입니다. 금일 2022년 4월 28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좀 흐름이 갈리면서 마감이 됐죠. 코스피 시장이 오늘 의외로 1%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양봉 캔들을 연이어 좀 만들어주는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고요. 자, 반면에 코스닥 시장이 의외로 좀 힘을 못 쓰면서 오늘은 어제 종가를 하향 이탈을 하면서 음봉 캔들로 마이너스 0.4%가 하락을 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. 자, 코스피 시장이 다행히 좀 반등을 어제에 이어서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이 시장의 종목들의 움직임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. 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종목들의 상승도 좀 있었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섹터의 흐름도 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코스피 시장의 종목들이 좀 흐름이 좋았다.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. 다만 지수의 흐름은 좀 괜찮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어제 미국 시장은 좀 안 좋았죠. 장 초반에 좀 상승을 하려고 힘을 썼지만 결국에는 뭐 시장에 이렇다 할 호재가 없다 보니까 힘을 쓰질 못하고 윗골이 달리면서 또 음봉으로 마감이 되는 좀 최악의 모습이 만들어졌어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계속해서 악재만 나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나마 실적 시즌에 돌입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의해서 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기업들의 실적 또한 어느 종목은 좀 괜찮지만 어느 종목은 전혀 뭐 좋지 않은 실적들이 이렇게 엇갈리면서 발표가 되면서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. 좀 안타까운 모습이고요. 그래도 오늘 코스피 시장이 다행히 좀 양봉을 뽑아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거 좀 위안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오늘 세 종목 좀 대응을 해봤는데요. 첫 번째 종목 MPC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MPC가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좋았습니다. 사실 오늘 이 종목이 저는 오늘 또 시장 주도주로 치고 나갈 것으로 좀 기대를 했어요. 장 초반에 거래를 터트리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. 이렇게 양봉으로 쫙 뽑아주면서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이 이렇게 이제 2차 파동으로 들어가는 오늘 주도주로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. 자, 그래서 이 종목을 오늘 좀 대응을 해봤고요. 자, 장 초반부터 이렇게 거래를 터트리면서 3분봉 하나 캔들당 150억씩 이상씩 터졌거든요. 여기서는 200억이 터졌고. 자, 여기서 사실 제가 좀 놓쳤어요. 여기서 이렇게 상승 나오고 첫 번째 이제 조정 구간 들어올 때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해야겠다라고서 매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슈팅이 나와버렸어요. 좀 손이 늦었던 거죠. 그래서 아쉽게 이제 이 상승 구간을 좀 놓쳤고 그래도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눌림 줄 때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. 자, 여기서 매수를 해서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. 한 2% 이상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이 오늘 2차 파동으로 들어가는 주도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. 자, 그래서 이제 슈팅이 좀 더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. 좀 욕심을 부린 거죠. 자, 그랬더니 이제 아래쪽으로 빠졌습니다. 그런데 아래쪽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저점 만들면서 잘 또 횡보를 했죠. 그러면서 제 매수가를 또 여기서 줬거든요. 여기서도 주고 여기서도 주고. 그런데 이제 매도 안 하고 슈팅을 좀 기다렸어요. 그런데 결국에는 상승을 하질 못하고 거꾸로 꼬라 박았죠. 그래서 참 여기서 너무 어이없게 좀 하락이 나와서 보고 있다가 여기서 보통 제가 이제 이런 저점 이탈이 나오면 스탑로스로 그냥 걸어 두거든요.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상승을 할 거라는 또 저 혼자의 이 믿음에 빠진 거죠. 이런 경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. 이런 경우에 종목에 믿음을 갖는 순간 이렇게 역으로 당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결국에는 오늘 저도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음에도 수익도 못 챙기고 자, 이 자리에서 본전 구간을 줬음에도 여기서 또 본전 구간에 수익을 챙기진 못하더라도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지를 못하고 이 저점을 이탈을 할 때 여기서 잘라내서 손실 구간을 좀 줄였어야 되는데 그것도 참아하질 못하고 결국에는 여기서 제가 매도를 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손절을 하는 바람에 손실을 굉장히 키웠죠. 참 미련한 매매를 했고요. 오늘
또 이 종목 매매한 이후에 정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오랜만에 좀 손실을 키운 종목이 됐어요. 그래서 오늘 이 종목으로 첫 번째 매매에서 좀 실패를 하면서 장 초반부터 이제 기분이 확 다운이 됐죠. 그래서 이 종목 좀 손절로 마감을 했고요. 자,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제 종목에 믿음을 갖지 마시고 보이는 대로 대응을 하세요. 저처럼 이렇게 이제 손실 키워서 손절하지 마시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MPC는 손절로 좀 마감을 했고요. 자,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매매했죠. 자,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. 여기서 이제 놓친 게 제일 아쉬웠죠. 여기서 빠르게 좀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,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익 줄 때 수익 챙기고 아마 마무리가 됐을 종목입니다. 근데 여기서도 매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. 첫 번째 이제 조정 구간 여기서 놓쳤지만 다시 이제 눌림 줄 때 매수해서 여기서 그냥 짧게 욕심 없이 수익을 뭐 2%권에서라도 절반이라도 챙겼으면은 분명히 제가 매수가에다 그냥 스탑로스 걸어두고 끝났을 종목인데 이 종목이 주도주가 될 거라는 이 허황된 믿음, 제 스스로의 그냥 시나리오죠. 상상을 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런 역풍을 맞는 결과를 맞았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MPC 매매 마쳤고요. 자, 두 번째 종목으로 대성에너지 매매를 좀 했고요. 자, 대성에너지 오늘 장 초반에 10% 갭을 띄웠다가 아래쪽으로 바로 그냥 꼬꾸라졌거든요.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시세를 못 주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그 이후로 갑자기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죠. 자, 여기서 이렇게 이제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거래 터트리는 모습이 있었죠. 이런 자리 정거장 매매로 대응해 볼 만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뭐 여기서는 이제 기회를 안 줬죠. 그리고 슈팅에 나와서 뭐 요런 데 이제 눌림 잡을 만도 했지만 이런 데서는 사실 좀 애매해요. 확실하게 이제 시초가 돌파하는 거 보고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. 물론 뭐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수익 내신 분들도 축하드리고요. 저는 이제 돌파 나오는 거 확실하게 보고 눌림 줄 때 시초가에 붙여서 매수해서 이렇게 이제 수익 줄 때 요 구간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. 자, 그랬더니 또 아래쪽으로 빠졌죠. 오늘 하루 종일 좀 위아래로 크게 흔들더라고요. 뭐 물량을 좀 정리하는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대성에너지는 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했고요. 자, 이렇게 매매했죠. 시초가 이후에 아래쪽으로 좀 하락을 깊게 줬는데 요렇게 쌍바닥 만들고 요 자리 이제 돌파할 때 여기서 이제 거래 터졌죠. 요렇게 조정 줬다라면 좋았을 겁니다. 아마 그랬으면 좀 공략을 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슈팅 나오고 저는 이 시초가 돌파 이후에 이렇게 조정 줄 때 시초가에 붙여서 매수해서 이렇게 수익 줄 때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대성에너지 매매도 마쳤고요. 마지막으로 고려제강 매매를 좀 했어요. 자, 고려제강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. 이 종목이 오늘 그나마 시장에서 상한가를 좀 가장 강하게 굳힌 종목이긴 한데 일봉상의 위치나 또 분봉상의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. 그래서 그렇게 강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밖에 이제 상한가 들어갈 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. 여기서 이제 상승 이후에 이렇게 조정 주고 바로 슈팅 나오면서 상한가를 굳혔죠. 자, 오늘 뭐 이슈도 있긴 한데 좀 이따 이제 특징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. 자, 상한가 굳힌 이후에 이렇게 또 풀렸죠. 그래서 풀린 이후에 아래 꼬리 달고서 이렇게 또 상승 주고 양봉 캔들 만들어지는 거 보고 제가 여기 이제 아래 꼬리에서 잡았어요.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상승 줄 때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좀 빠르게 챙겼습니다. 한 2% 3% 사이 정도에서 수익 챙겼고요. 자, 그 이후에 결국에는 이렇게 흔들긴 했지만 상한가 다시 말아 올렸죠. 이 종목밖에 갈 만한 종목이 안 보이긴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요. 자,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매매했죠. 자, 상한가 굳힌 이후에 여기서 상한가 풀렸고요. 풀리고 나서 이렇게 아랫꼬리 달면서 계속 이제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죠. 아랫꼬리 만들어지는 캔들 나오는 거 보이시죠? 그래서 여기서 바로 매수를 해서 상승 나올 때 저는 빠르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고려제강까지 오늘 매매 좀 마쳤고요. 첫 번째 MPC 대응했던 부분만 2%라는 수익권이 발생을 했을 때 뭐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겼다면 오늘 매매도 수익으로 잘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MPC에서 이 허황된 혼자만의 상상력, 이 시나리오 쓰다가 아주 호되게 한 대 맞았죠. 좀 반성하는 하루였고요. 다음에는 절대로 보이는 대로 대응을 하지 혼자 상상하고 이렇게 마음을 굳히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자,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고요. 자, 고려제강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. 예, 말씀드렸다시피 일봉상의 위치가 좋지가 않습니다. 이 앞에 이제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 구간에서 좀 더 상승이 나오더라도 변동성이 좀 생길지언정 강하게 돌파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. 물론 재료는 좀 괜찮은 재료가 있죠. CPTPP 이 가입에 의한 철강 수출 확대에 대한 수혜 이슈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철강주들이 또 움직였던 이유고요. 이 고려제강이 대장주로 움직였고 상한가를 여기서 좀 풀지 않고 그냥 강하게 굳혔더라면 내일 더 훨씬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됐는데 상한가가 좀 풀리면서 지저분하게 상한가가 들어가는 모습이라 이 종목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으로 동일제강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. 자, 이 종목도 일봉상의 위치는 좀 별로죠.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매물대에 갇혀 있는 자리고, 이 종목은 여기서 파동이 한 차례 좀 있었잖아요. 그래서 2차 파동으로 연이어 들어가는 종목입니다. 그리고 이 종목은 여기서 살짝 좀 만드는 구간이 있었죠. 여기서 이제 거래 터지면서 나름 좀 준비를 했어요. 좀 짧은 구간이긴 하지만. 그래서 여기서 준비한 물량을 이제 위쪽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. 내일 이런 데를 뚫고서 매물대를 뚫고서 갭을 띄우고서 시작을 한다면 이 종목이 또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분봉상의 움직임은 이등주다 보니까 훨씬 더 안 좋죠. 그래서 강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부분. 그래서 이 종목을 이등주이기 때문에 좀 고려재감과 더불어 같이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데모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데모도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데요. 이 종목이 차라리 일봉상의 모양은 낫죠. 자, 요런 전고점 매물대를 이렇게 뚫었잖아요. 그래서 깔끔하게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자리라 일봉상의 차트 모양은 좋은데 거래 대금이 너무 약합니다. 거래 대금이 채 300억 정도밖에 안 터졌죠. 300억도 안 터졌네요. 260억 정도밖에 안 터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봉상 흐름이 좀 가볍죠. 장 막판에 갑자기 이제 슈팅 나오면서 막 진폭을 가져가다가 상한가를 그냥 굳혀버렸습니다. 아무래도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자, 이 종목은 뭐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. 이 굴삭기 관련한 종목인데 뭐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포바이보 좀 보도록 할게요. 포바이포죠. 네, 포바이포인데 이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. 오늘 따상에 좀 성공을 했고요. 자, 신규 상장 종목 중에 최근 들어서 이렇게 따상에 성공하는 종목들 많지 않죠. 그리고 최근에 또 신규 상장된 종목도 없는데 또 강하게 상한가 들어가면서 따상에 좀 성공하는 모습이고요. 이렇게 바로 이제 상한가로 직행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뭐 매매할 수는 없었겠죠. 그래서 내일 아마 또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내일 흐름 좀 지켜보면서 이 종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.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시장은 코스피 시장은 좀 좋은 흐름으로 만들어졌죠. 어제 양봉 캔들을 만들어 주면서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좋지 않아서 오늘 그렇게 좀 힘을 쓰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또 지수를 잘 만들어 줬습니다. 자, 5일선을 안착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5일선을 터치는 했어요. 그래서 양호한 모습이고 아래 꼬리 달아주면서 이 종가 고가의 캔들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좀 선방을 했습니다. 이틀 동안 그래도 나름 힘을 쓰는 모습이고 다만 아쉬운 건 이렇게 만들어졌던 이 음봉 캔들 있죠. 이 음봉 캔들의 이제 몸통까지 양봉으로 이렇게 좀 잡아먹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. 5일선을 안착하지 못한 부분도 조금 아쉽고요. 그래도 이 정도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선방을 했다라고 보고요. 어쨌든 이 바닥권의 2600포인트 라인 정도는 지켜주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. 외국인의 수급이 전혀 시장에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양봉 캔들로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.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. 자, 이곳에서 이제 진입을 해서 수익을 좀 내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,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정도, 예, 이 박스권, 아래권에서의 박스권의 중간 정도죠. 요 정도 왔을 때 대략 뭐 한 21선 정도 예상하면 되겠네요. 21선 정도 뭐 살짝 돌파를 한다거나 안착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일부는 좀 수익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. 시장에 이렇다 할 강한 호재거리가 없는 상황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
좀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. 지금 시장에서 강한 상승 모멘텀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종식이죠. 예, 뭐 평화 협상을 타결을 하든 아니면 뭐 일방적인 뭐 승리로 끝나든 뭐 둘 중에 하나에 의해서 전쟁이 빠르게 종식이 됐을 때 아마 시장은 정말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. 그거 말고는 딱히 시장에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만한 어떤 건덕지가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. 의외로 코스닥 시장이 힘을 좀 못 쓰고 있습니다. 오늘 어제 종가를 또 이탈을 시켰고요. 거의 아래 꼬리가 없이 음봉 캔들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높은 모양으로 마감이 됐죠. 자, 미국 시장이 어제 의외로 상승을 해주질 못하고 좀 윗꼬리 달린 음봉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을 하질 못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불안한 시장이고요. 내일이 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내일 강하게 좀 반등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주말간 또 어떤 일이 만들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일단은 좀 강하게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자, 미국 시장도 만만치가 않죠. 나스닥이 아직 이 깨진 저점을 회복을 해주질 못하고 윗골이 달리면서 음봉 캔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. 그리고 다우도 아직까지 여기까지 이제 저점 테스트를 하러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또 메꿔질 가능성도 있어요. 그래서 미국 시장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죠. 빠르게 이제 나스닥이 양봉 캔들로 이틀 전에 만들어졌던 이 음봉을 다 잡아먹는 캔들이 나와줘야 그리고 5일선을 안착을 해야 반등에 좀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게 빠르게 만들어져야 우리 시장도 좀 안정감 있게 흘러갈 수가 있겠죠. 오늘 저녁 시장이라도 빠르게 나스닥이 좀 5일선을 안착하는 회복을 해주는 그런 양봉 캔들이 좀 뽑아져 나오길 기대를 해 봅니다. 자,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만들어져야 우리 시장도 좋은 모습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어요. 그나마 코스피 시장이 조금 버텨주는 흐름이라 다행이긴 합니다만 봉의 길이가 길지가 않죠. 이 봉이 이런 식으로 쭉 양봉으로 뽑아져 나와야 강한 이 매수세에 의해서 상승 반전할 수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. 이런 것처럼. 이것도 사실 약한 거였거든요. 근데 그 다음날 갭을 띄워서 이 음봉을 다 잡아 먹어버리니까 이렇게 단기 슈팅이 나오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자면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죽었을 때 3분의 2 이상 잡아먹는 양봉 캔들이 이렇게 빠르게 만들어져야 이렇게 반전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. 근데 지금 시장은 몸통이 너무 짧잖아요. 이 양봉 캔들도. 그러니까 힘이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반등의 힘도 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인식을 좀 해야 되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구간에서 일부라도 매수 진입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반드시 좀 수익을 챙기고 대응 잘 하시는 그런 시장 대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JJ 리더였습니다.